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현수막을 잘 디자인하는 방법과 실제로 인쇄에 발주 넣는 방법까지 모조리 다 알려드릴게요. 살다 보면 의외로 현수막 만들 일이 종종 있는데요. 학교에선 동아리 현수막이라던가 회사에선 갑자기 부장님이 우리 이번 야유회 현수막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만들 수 있는 사람 없나?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자네밖에 없어. 능력이 대단해. 다음 달부터 승진은 개뿔.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건 본인의 일이 된답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현수막을 잘 디자인하는 방법과 실제로 온라인을 통하여 인쇄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현수막도 그렇고 배너, 포스터 등등 이런 류의 디자인들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다? 눈에 잘 띄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포토샵 배너 만들기 편에서도 디자인 잘 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린 적 있는데요. 이 현수막들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눈에 잘 띄게끔 해야 하는데, 우선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텍스트, 글자예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이는 현수막들을 보시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단순한 배경에 큼지막한 글자 넣어둔 수준이 다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눈에 잘 띄면서도 편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 디자인의 특징을 생각해가며 현수막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얼마 전에 제가 만들어 드렸던 현수막이고요. 딱히 디자인을 할 게 뭐 없어요. 그냥 큼지막한 글자가 들어가고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나머지 로고 같은 게 있으면 로고 넣고 배경을 깔아두는 게 전부랍니다. 현수막 디자인을 잘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메인 타이틀은 최대한 큰 글씨로 넣어두기. 두 번째, 세부 내용은 메인 타이틀에 비해 확실히 작은 크기로 넣어두기. 세 번째, 바탕과 글자의 색이 서로 상반되는 색상 사용하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보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메인 주제는 큼지막한 글자로서 우선 관심을 끌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일시, 장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히 메인보다는 작게 해서 서로 시선을 죽이는 일이 없게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메인 타이틀에 시선이 가게끔 만들어 두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자연스레 시선이 가게 되거든요. 대제목과 부제목의 크기가 비슷하면 두 개 다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건 크고 작은 건 확실히 작게 해서 리듬감 있는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글자들을 잘 부각시키기 위해선 배경과의 보색 대비, 명암 대비 등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두운 배경엔 밝은 색상의 글씨를 사용하고 반대로 밝은 배경엔 어두운 색상의 글씨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현수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 뉴를 통하여 색 캔버스를 깔 건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로 5m, 세로 1m짜리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고 실제 사이즈인 가로 5000mm, 세로 1000mm짜리를 입력해서 새 창을 만들면요, 물론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리 벡터 기반의 일러스트레이터라 해도 기본 캔버스 크기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컴퓨터도 힘들어하고 데이터도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인쇄물을 만들 땐 어차피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실 크기의 캔버스가 아닌 실 크기의 비율만 맞춰서 캔버스를 깔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가로 5m, 세로 90cm짜리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가로 5000mm, 세로 900mm의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면 보통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실 크기의 10분의 1 크기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자리에 0을 하나 뺀 가로 500mm, 세로 90mm로 캔버스를 깔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디쌤 실 크기는 10배인데 인쇄소에서 작게 출력해버리면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인쇄소에 원본 파일을 전달할 때 실 크기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전달만 해주면요, 인쇄소에서 알아서 크기를 뻥튀기 해서 출력을 해준답니다. 아무튼 실제 크기의 10분의 1 사이즈로 캔버스를 깔았다면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아트보드 밖에다가 이런 식으로 실 크기를 적어두고 현수막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떤 디자인을 해볼까요? 대학교 학과 현수막을 만들어 볼까요? 사실 현수막 디자인은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대충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센스 있는 문구가 아주 중요해요. 대학교에 걸어둔 현수막 같은 거 보면 센스 있는 문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대에서 걸어둔 문구 중에서 여긴 공유 오라버니 없어. 언니들이 미안해 라는 재밌는 문구가 생각나는데 이 문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블리드 라인이라 불리는 재단선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냥 툴박스에 있는 레탱규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득 차게끔 도형을 깔아주면 돼요. 그리고 필과 스트로크의 색상은 모두 다 없음으로 처리를 하고요. 이제 컨트롤 숫자 2로 락을 걸어 버릴게요. 이 재단선은 인쇄를 해야 할 때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배경에 깔면 되니까 우선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 입력해둔 글자의 위치를 잡아 볼게요. 우선 서체는 배달의 민족의 도연체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길어서 두 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긴 공유 러번이 없어 한 줄 하고 그 다음에 언니들이 미안해 한 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을 다 같이 잡아가지고 크기를 조금 키울게요. 확실히 메인 타이틀은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하는 게 눈에도 잘 띄거든요.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을 배치하도록 할게요. 세부 정보도 작은 글씨로 넣어야겠죠. 뭐 롤스토리 여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쓰고요. 메인 타이틀보다는 세부 정보니까 확실히 크기를 작게 해서 대략적으로 레이아웃을 잡아두도록 할게요. 이제 배경도 깔아야겠죠. 분위기와 어울리게 어두운 배경보다는 밝은 배경에 어두운 글씨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배경은 그냥 깔끔하게 흰색으로 할까요? 아무리 아트보드 색상이 흰색이라고 해서 배경을 안 깔아서는 안 되거든요. 툴박스에 있는 레탱규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배경을 이렇게 하나 깔아주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레이어 순서를 제일 뒤쪽으로 내릴게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다 보이겠죠? 사실 뭐 이것만 해도 나름 심플한 디자인이긴 한데 너무 심플하니까 조금만 데코를 추가해 볼게요. 우선 배경에 스트로크를 줘볼까요? 배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스트로크는 노란색 계열로 줘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께가 너무 얇으니까 두께도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한 7포인트 정도로 키웠고요. 그리고 지금 스트로크 기준이 센터니까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얼라인 스트로크 투 인사이드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요것만 해도 느낌이 뭔가 살아나네요. 조금 더 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레탱규 툴을 이용해서 공유 오라버니 밑으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깔아주도록 할게요. 스와치를 시키고 스트로크 색상은 없음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대괄호 키를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 순서를 밑으로 내리면 글자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 공유랑 살짝 닮은 거 죄송해요 여러분. 자 여기 노란색 박스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시킨 다음에 여기 언니 밑에도 박스를 깔도록 할게요. 요렇게 잘 안 맞으면 확대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조금 더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박스까지 닫히고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정리 등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디자인이 끝났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현수막을 보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게 여기 있는 공유 오라버니랑 언니들이겠죠. 그리고 관심이 더 간다면 그 다음 시선이 가는 곳은 전체 메인 타이틀인 여긴 공유 오라버니 없어 언니들이 미안해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메인 문구를 보고 나서도 무슨 말이지 한다면 자연스레 시선이 세부적인 내용인 롤스토리 여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걸 보며 비로소 센스 있는 이 현수막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수막을 잘 디자인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셉에 맞게 현수막을 잘 디자인했다면요. 이제 인쇄소에 발주도 넣어 봐야겠죠? 자, 지금부턴 인쇄소에 발주 넣는 방법이에요.
우선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이 현수막 파일을 글자나 선 등을 다 깨트린 인쇄 전달용 파일로 만들기 이전 혹시나 모를 수정을 대비해서 원본 파일을 저장해 둬야 하는데요. 작업이 이렇게 다 끝났다면 단축키인 Ctrl Shift S, Save As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용 중이신 일러 버전과 똑같은 AI 파일로 저장을 먼저 해두세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수정이 필요할 때 원본 파일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인쇄 전달용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처음에 만들어뒀던 블리드 라인 재단선을 제외하고 캔버스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다 잡을게요. 그리고 상단에 타입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통하여 글자를 이렇게 다 깨트리고요. 이어서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익스펜드를 시켜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저처럼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를 먼저 한번 시켜주고요. 다시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익스펜드가 활성화되면 익스펜드를 눌러서 모든 오브젝트들을 면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Ctrl Alt 숫자 2를 통하여 잠궈둔 블리드 라인도 해제시키고요. 이제 디자인된 영역과 같이 다 같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Ctrl G로 한 덩어리 그룹을 맺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모든 글자와 스트로크 등이 면으로 익스펜드 됐는데요. 익스펜드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파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줬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사용한 서체가 없어서 다른 디자인으로 보여지는 걸 방지하고 크기 변형의 이유로 변형되는 스트로크 두께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아무튼 전달용 파일을 만들 땐 꼭 다 깨트려서 전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깨트렸으니까 같은 방법인 Ctrl Shift S, Save As를 통하여 똑같이 일러스트레이터 원본 파일인 AI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상위 버전의 파일은 하위 버전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버전으로 저장해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정말 예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10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많이 전달해줬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CS4 버전 정도로만 저장을 해서 전달을 해주면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특히 CC 버전으로 저장해서 전달해주면 업체에서 못 열어볼 확률이 정말 큰데요. 왜냐하면 CC 버전부터는 소프트웨어 구매 개념이 월간 또는 연간 구독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아직 CC를 잘 쓰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CS4 버전으로 인쇄 전달용 파일을 저장시킬게요. 이제 원본 파일도 만들고 인쇄 전달용 파일도 만들었으니까 인쇄소를 찾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요청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검색을 통하여 아주 많은 업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네이버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럴 땐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현수막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돈질에 둔 아주 많은 현수막 제작 업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이트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가격이랑 퀄리티 등을 살펴가며 원하는 업체에서 인쇄 주문을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우프레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와우프레스에선 연락이 없네요. 네. 사이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있는 실사 출력에 들어가서 현수막 배너에 일반 현수막을 누르도록 할게요. 이제 작업한 현수막이 규격 사이즈에 있으면 여기 있는 규격을 선택하면 되고요. 없으면 비규격을 선택하고 여기에 재단될 실제 사이즈를 입력하고 주문을 하면 돼요. 다만 현수막은 어딘가에 걸어두는 용도가 대부분이니까 부자재로서 지지대라던가 쇠고리, 끈 등을 따로 추가해서 구매하면 되고요. 나머지 인쇄소마다 약간씩 다른 유의사항을 살펴가며 최종적으로 만들어둔 인쇄 전달용 AI 파일을 업로드해서 여기 있는 주문하기만 누르면 배송까지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대부분의 인쇄 업체마다 칼선이 들어가 있는 도면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유의사항을 지켜가며 디자인해야 할지 감 잡기가 힘들다면 도면 파일을 이렇게 받아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 현수막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면 이미지 해상도는 700dpi 이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것처럼 각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유의사항 등을 살펴가며 디자인을 하시면 된답니다. 오늘 현수막을 잘 디자인하는 방법과 인쇄 주문 넣는 방법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린다고 강좌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막상 해보면 현수막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것쯤은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현수막 만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우디가 알려드린 강좌를 통하여 직접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초보자부터 실무자까지 모두를 위한 우디의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하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